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10분 역사의 주제는 고려의 사상입니다. 고려는 불교와 유교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상이 같이 공존하던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과연 고려 시대의 각 사상들은 어떤 모습이었고 어떠한 변화를 겪었을지 우리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고려에 다양한 사상들이 있었지만 그중 가장 핵심은 단연 불교였습니다. 고려를 세운 왕건은 후대 왕들에게 당부를 남긴 10개의 유언, 훈요 10조에서 제1조와 제6조를 통해서 불교를 중시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그에 따라 고려에서는 국가가 직접 사찰들을 지원을 하고 불교 관련 행사인 연등회와 팔관회를 성대히 열었습니다. 또한 불교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는 사찰들과 스님들에게 재정을 지원해주고 세금을 면제해주는 면세의 혜택을 주었는데, 사찰들에는 토지와 노비를 하사하면서 조세를 면제해 주었고, 스님들에게는 노동력 세금인 역을 면제해주는 그러한 혜택을 부여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고려의 불교계는 연등회, 팔관회 등 행사를 통해 왕실과 나라의 안녕을 기원했고, 빵빵한 재정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하거나 식량을 나누어주는 구호활동 등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였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장례를 불교식 화장으로 치르는 등 고려인들의 삶 속에 불교는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고려의 지배층은 이러한 불교를 포용해서 통치에 활용했는데, 그러한 점이 잘 보이는 것이 바로 왕의 위엄을 드러내는 불교 관련 행사 팔관회입니다. 이러한 고려 불교의 흐름을 보면 초기의 불교는 선종과 교종으로 나뉘어 있었고, 또 그 안에 수많은 종파들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4대 왕인 광종은 균열하는 스님을 지원해서 교종 내에 분열되어 있던 화엄종을 통합하였고, 이 화엄종은 이후에 고려 불교를 주도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또한 광종은 승려 선발 과거 시험인 승과를 시행해서 불교 세력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고려의 체제가 점점 안정되면서 왕실과 문벌의 빵빵한 지원을 받는 경전을 중시하는 교종불교가 융성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교종과 선종의 대립이 지속되자 고려 문종 때에 가면 문종의 아들로 스님이 된 의천을 문종이 후원을 해서 고려 불교를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등장합니다. 의천은 화엄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고 새로운 종파인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는 새로운 종파 천태종을 개창해서 통합을 이루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의천이 죽은 후 종파 간의 대립은 다시 극심해졌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려의 불교는 권력층과 가까워지며 돈맛을 알아버리게 됩니다. 면세의 혜택과 지배층의 후원으로 강력한 경제력을 갖추면서 불교는 타락의 모습을 점차 보이게 됩니다. 특히 무신정변 이후 불교계의 세속화와 타락이 극심해지자 몇몇 스님들에 의해서 타락에서 벗어나 불교 본연의 역할에 전념할 것을 주장한 결사가 조직되고 지방 세력의 후원을 받으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스님들 중에 진울이라는 스님은 수선사 결사를 조직해서 불교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개혁운동을 전개합니다. 또한 교종과 선종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려 하였습니다. 그가 제시한 통합 방법은 수행과 공부를 같이 해서 깨달음을 얻자는 정해쌍수와 번뜩이는 순간의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을 열심히 점점 갈고 닦자는 도노 점수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요세라는 스님은 백년사 결사를 조직해서 실천을 강조하는 대중적인 불교 개혁 운동을 추진했는데, 이 운동의 핵심은 연부를 외우는 것을 강조한 것이 그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결사 운동들도 점점 타락하고 세속화되었으며 사찰들은 권력자들과 왕실, 권문세족 이런 권력자들과 결탁을 해서 대토지를 소유한 채 가난한 백성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고리대를 통해서 백성들의 땅을 뺏고 수탈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고려시대의 유교의 모습을 보면 광종 때에 유학 지식을 평가하는 과거제가 실시되며 고려에서 유교의 중요성이 높아지게 되었고, 성종 때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이면서 유교가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유교는 충과 효 같은 상하의 관계와 예절을 중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왕을 중심으로 한 국가의 질서를 세우는 중앙 집권 체제의 형성에 도움이 되는 만큼 국가에서 유교를 장려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유교를 널리 전파하고 유교 지식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고려에서는 유학 교육을 하는 학교들을 세웠었는데, 국가에서는 중앙에 국자감, 지방에 향교를 세웠으며 민간에서는 사립학교로 사학십이도라는 사립학교, 사립학원들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사학십이도는 일명 AKA 해동의 공자로 불리는 최충이 세운 구제학당이 그 시초가 됩니다. 최충은 고려의 높은 관리였는데 은퇴를 한 다음에 과거에 응시하는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립학원인 구제학당을 설립하게 됩니다. 지금의 입시 전문학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제학당이 많은 과거 합격자를 배출하면서 그 명성이 높아지자 뒤따라서 학원들이 생겨나며 유명한 12개의 학원이 성립을 하게 되니 이것이 바로 사학십이도의 성립이 되겠습니다. 이후 고려 후기에 가면 새로운 유학이 고려에 수입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주 만물의 이치를 공부하는 유학, 성리학입니다. 이러한 성리학을 배운 자들이 새롭게 관직에 진출하면서 신진사대부라는 신흥 세력이 등장하게 되었고, 이들은 당시 벌어지던 불교의 타락을 비판하면서 불교를 배척하고 억누를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외에도 풍수지리설 또한 고려에서 중요한 사상이었습니다. 왕건은 훈요 10조의 제2조에서 풍수지리설에 따라서 세운 사찰들, 그리고 그 사찰들을 풍수지리설에 따라서 세울 것을 주문했으며, 고려 중기에 등장하는 서경천도 세력 또한 서경천도의 논리로서 풍수지리설을 이용했습니다. 도교 또한 고려에서 공존했던 사상으로서 국가에서 도교 사원인 복원궁을 세우거나 나라의 안녕을 비는 도교 제사인 초제를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마을을 지켜주는 신을 믿는 성황신앙이나 산신신앙 등 다양한 사상이 고려에서 같이 공존을 했습니다. 이 파트의 중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확인하시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